이제 얘는 따라하지 마시고요. 영상 참고하면서 천천히 그대로 복습하실 때 따라하면 감이 올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얘는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대괄호가 있는 거 보니까 배열 모양이에요. 배열. 즉 나중에 이런 거로 만든 무언가랑 연결하겠다 뭔가 만든 거죠. 그러면 필요한 거, 그쵸, 클래스죠. 지금 바로 이게 안 나와서 헷갈리신 분들은 기본 타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트 배열 떠올리시면 됩니다. 얘랑 다를 게 없어요. 대신에 얘는 기본형이라서 나중에 그 뭐 클래스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되고 어차피 정수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위에 거는 아티클 객체가 연결되겠죠. 정확히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꽂히는 거는 뭐 객체 리모컨. 어려우신 분들은, 뭐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객체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걸 지우고 클래스를, 그러면 클래스 아티클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생성자죠. 컨스트럭터. 생성자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혹은 이제 여기다가 우클릭 하시고 소스에 보시면 제너레이트 컨스트럭터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안에 우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형태를 보자마자 얘는 생성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성자 메서드. 나중에 그러면 new 아티클 했을 때 바로 실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글에는 이런 특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int id string regiDate 더 있긴 한데 한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모양을 잘 보세요. 만약에 this.id 해놓고, 네, 그리고 또 id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만큼 뭘까요? 생성자 메소드죠. 근데 근데 생긴 거 보니까 어때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쵸? 실행할 때 이 매개 변수, 여기에 다시 여기에 매개 변수 자리잖아요. 매개 변수가 있는 거 보니까 실행할 때 인자를 받겠네요. 다른 함수랑 모양이 비슷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매개 변수로서 밖에서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오죠. 그러면 실행될 때, new article이 실행될 때 이 id랑 regiDate는 넘어오겠네요, 외부에서. 그럼 얘는 뭐예요? 얘죠? 이번에 만든 아티클 객체에다가 밖에서 들어온 그 id에다가 id를 넣겠다. 객체 id 공간에. 만약에 그러면 new article을 두 번 했어요.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new article 두 번 했으니까 이런 객체가 두 개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new article 실행할 때 id는 뭐 이렇게 있고, id랑 regiDate, id regiDate 있으니까
아이디는 1번이고 레지데이트는 23, 뭐 12, 09래요. 그러면 이 객체 안에는 아이디랑 레지데이트 있겠죠? 변수니까. 그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때 아이디는 2이고, 그리고 뭐 레지데이트는 구분을 위해 좀 다르게 해줍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저장한 값이에요. 날짜는 레지데이트. 여기서 얘 디스는 이 객체에 있어서 이 디스일 거고, 여기서 디스는 이 객체 안에 있는 디스일 거니까 각각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데 얘네는 이름이 같아도 별개의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티클 1은 new 아티클. 네. 자, 객체 만들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선은 여기만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아티클 1이라는 변수는 나중에 이런 객체랑 연결을 하겠다였어요. 그리고 연결을 했고요. 뭐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컨스트럭터 생성자가 없다죠. undefined라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뭐 생성자를 만들든가 뭐 인자의 개수 맞추든가 해서 뭐 아니면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빼라, remove 파라미터 보이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추가할 건지 뭐 바꿀 건지 매개 변수를 뺄 건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새로 만들 거예요. 좀 보기 편하게 얘를 좀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러면 이러면 생성자 몇 개죠? 지금? 2개죠? 겹치긴 하는데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하고 아티클 1의 id. 그리고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콘솔에 자, 이 아티클 얘는 뭐 찾아가죠? 생성자 2개 중에 그쵸? 모양 맞는 거 찾아가요. 이 안에서 근데 id는 정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0이 나오죠. 기본값이니까. id는 타입이 int고.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dis.id 얘는 1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이거 뭐 한 건지는 아시죠? 그쵸? 1을 넣었는데 출력을 하면 당연히 1이 나오죠. 이유는 똑같은 거 찾아가니까. 생성자 할 때 이런 거 미리미리 세팅해서 굳이 언급 안 해도 안에 있는 이 변수 값이 채워지게 한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자, 이거 뭐 나올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얘는 1이죠. 얘는 2고요. 이유는 각각에 맞는 모양을 찾아가면 여기는 여기를 찾아가서 id가 1로 될 거고, 얘는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서 이 2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2가 나오는 거고요. 형식이 맞는 애를 찾아간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우변은 이 인자로 받아온 매개변수로 하겠다죠. 그래서 1, 2가 나온 거고, 만약에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더. 3이라고 하고 3.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그렇죠? 112 나오죠? 여기 new article 하면은 얘를 찾아가죠. 형식 맞는 거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개변수 가지고 있는 얘를 찾아가겠죠. 뭔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뭐 만들 때마다 이 id가 뭐 증가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대신에 얘는 밖에서 가져온 거로 만약에 3을 넘겨준다면 3이 나올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static int last id. 자, 보시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static이라고 앞에 써준 거는 함수 앞에다가 static을 써줘서 이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킬 때 써줬는데, 지금 변수 앞에 써있는 경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아티클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걸 보고 만든 객체 아티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울게요. 그리고 구별하기 쉽게 얘는 클래스, 얘는 객체니까 new 이렇게 해줄게요. 보시면 지금 변수가 여기 3개 있죠. int 변수만 봅시다. 얘네 두 개만. 지금 id랑 last id죠. 앞에 이 static이 있고 없고 차이는 뭐냐면, 얘네는 int랑 string은 여기에 하나씩 있어요. 물론 여기도 있고요. 근데 이 static은 클래스 안에만 있어요. 클래스 안에만.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얘가 static int last id고, 얘가 id, 그리고 얘가 residate,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객체를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객체를 2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1번 객체도 여기 스태틱 붙은 거 접근해서 값을 넣고 빼고 할 수 있고요. 2번 객체도 값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객체마다, 얘는 객체마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클래스 설계도 안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설계도당 1개. 그래서 이거는 좀 생성자 모양이 다릅니다. 얘는 스태틱 이런 모양이에요. 스태틱 요소의 생성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를 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러면 last id에다가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는 스태틱 전용 생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스태틱 전용 생성자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이거 언제 실행되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축키 F11 누르면 그때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행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싶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 같은 말이에요. 밖에다 0을 붙이나 뭐 안에다가 0을 붙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의도 정도.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0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시작할 때 딱 한 번 실행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애들은 new article 할 때 실행한다는 거. 그러면 얘가 더 빨리 시작하죠. 빨리 실행이 되죠. 얘는 객체를 안 만들어도 실행이 되니까. 프로그램 실행할 때 객체를 안 만들었는데도 얘는 실행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일단 다 비우고,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니다, 괜히 지웠다. 이렇게 해줘야죠. 다시 실행해보면 1, 2라고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초반 세팅이 0이네요.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됐어요.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서 new article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실행이 되겠죠? 좀 보기 쉽게. 오케이. 네, 초반에 0이고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이게 먼저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0이고,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겠죠? 여기로 가겠네요. 그래서 last id가 1 증가합니다. 1이 돼요. 그쵸? 그러면 1이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값이 1이 되고, dis.id에 1이 돼서 id가 1이죠. 여기를 id로 합시다. id가 1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여기는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객체를 하나 또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겠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last id가 여기선 1이었는데 1이 증가해서 또 2가 됐어요. 그리고 그 2를 두 번째 객체 id에다가 저장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는 2이고, 그래서 출력을 했더니 1, 2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인력관리소 문제 할 때 번호 자동으로 넘버링 되는 거랑 다르게, 그거는 좀 실제로 변수의 값을 좀 계속 바꾸는 거였고, 이거는 하나만 존재하는 변수, 이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디스에다가 라스트 아이디 1 더하고 이거는 뭐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1, 2, 09 1, 2, 09로 하고 네, 이렇게. 네,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양이 바뀌었어요. 디스를 하고 나서 소걸호로 바꿨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생성자 호출하는 겁니다. 생성자 안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냥 디스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형태가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new 어쩌고 할 때는 여기에 뭐 아까대로 보자면 뭐 여기에 뭐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얘한테 해서 이 다른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이를 떠넘기는 거예요. 얘가 실행이 된다고 해도 이제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음으로써 얘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한 번쯤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넣었죠. 뉴 아티클을 하겠대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죠. 실행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다른 생성자한테 일을 미루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실행이 되겠죠. 뭐 생성자를 호출할 당시에 이런 인자들이 각각 매개 변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요. 여기 안에 있는 걸. 자, 그러면 그래서 얘 첫 번째 결과가 1인 거고, 그리고 이 미뤄진 거 생성자가 끝나고 나서 추가가 됐으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를 증가시켜 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11 나오죠. 왜냐면 지금 이 변수에 직접 접근해서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0인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new 하지 않는 이상 하나를 증가시켜줘야죠. 그쵸?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배열을 살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객체 하나를 만들면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티클스의 첫 번째는 아티클 1인 거고, 근데 이걸 안 했네요. 뭐 60? 이 정도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 내용, 얘네 스태틱 다루는 내용은 이 객체에서 하나하나씩 각각 한 번씩 다시 각각 접근 가능한 변수 만들고 싶어서 한 거였고요. 생성자로 처리하고 싶어서. 이게 의도는 단순한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방법이.
자동으로 좀 넘버링 되게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여기서 한 거는 간단해서 웬만하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한 것 뿐이에요. 아티클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만들고, 만든 객체, 아티클 객체를 그 아티클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에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빨간 줄 떴던 이유가 자리를 안 만들고 넣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된 거예요. 근데 변수만 그냥 변수만 냅다 놓으면 안 돼요. 만들 때 받는,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려는 거는 이 객체를 만들 때 받는 리모컨, 그리고 그 리모컨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줘야죠.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게시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게시물 좀 더 늘려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보관함이 만들어진 겁니다. 1번 게시물에 연결된 리모컨은 0번에, 그 다음은 1번에. 좀 이거를 좀 함축을 할 수 있어요. 또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요. 지금 얘가 하나의 변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이 아티클스는 뭐예요? 저 배열 공간에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두 번째죠. 그리고 또 똑같이 통일을 해줍시다. 이렇게 이러면 세 번째고. 자, 그럼 여기서 게시글은 총 몇 개예요? 3개죠. 뉴를 3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만든 게 1번, 2번, 0번, 1번, 2번에 꽂히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총 뉴는 4번이 나왔어요. 게시글만 있는 게 아니라 게시글을 담을 통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번 방에 있는 게시물의 아이디, 이걸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1 나오네요. 이거 하자마자 뭔데요? 하자마자 뭔가가 실행이 되죠. 생성자인데 이게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 행위를 할 거고, 이 행위를 하면은 얘가 짬 처리 당해서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하고 나면 이게 라스트 아이디가 1이 증가하겠네요. 그죠? 레지데이트야 그대로 넘어오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아이디가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실행이 될 때 라스트 아이디는 1이고 아이디는 그러면 2니까 2가 넘어가서 2가 저장이 되고요. 지금 아직 출력문은 없지만 1이고 여기가 1이면은 여기에 2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날짜는 제가 이렇게 고정해놨으니까 방마다 다 똑같고, 지금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뭘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 때마다 값은 증가할 거니까 지금 번호는 자동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죠? 1, 2, 3 자동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해주면은 직접 수동 다 해줘야죠.
예, 아이디는 뭐 몇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 싫어요. 만들면 만드는 대로 번호가 증가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100개면은 여기가 100개면은 100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써주면은 생기자마자 인자 없이 만들어진 이 생성자가 가서 얘한테 미루고 또 얘 증가시키고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뭘 하는지 좀 이런 거 잘 추측을 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배열이죠. 배열이기 때문에 이 배열의 범위를 넘어가는 그 오류를 뭐 예외, 익셉션을 범하면은 아웃 오브 어레이, 인덱스 어레이 아웃 오브 바운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3번으로 하고 얘는 당연히 4가 출력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습니다. 말한 대로 지금 4개 있으니까 3으로 해보죠. 그쵸? 나오죠?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범위를 벗어났다 이거예요. 범위 제대로 똑바로 해라. 이제 되죠. 여기까지 왜 하냐? 이게 네이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카페 같은데 보시면은 뭐 좀 글이 많을 만한 것 같은 카페가 여기 네 보시면 전체 글 보기 2,000개밖에 없네. 네 전체 글 여기 보시면 좀 많죠. 제가 여기에 뭐 글을 쓰고 싶어요. 지금 저는 아마 여기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글을 실제로 못 쓸 텐데 글쓰기 창이 있다고 칩시다.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글 번호가 보통 쓸 때 저희가 쓰는 사람이 만들진 않죠. 자동으로 부여돼요. 글에는 이제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 번호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글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들어가는 내용이 제목, 내용, 또 뭐 첨부 파일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게 끝이에요. 근데 뭐 여기 보면 뭐 닉네임, 작성 날짜, 뭐 시간, 초단위까지 뭐 이런 거는 알아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죠. 뭐 글번호는 이제 작성자가 알아서 쓸 데도 없고 그런 속성은 존재하는데 이거는 작성자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글번호 보이시죠? 이런 거. 근데 지금 인기 글이니까 네, 글번호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그러면 마지막에 쓴 글이 만 번째 글이래요. 그 다음은 1001번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쓰인 글 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static int last id가 일종의 기억 장치인 거죠. 마지막에 몇 번인지 기억하는. 그래서 만약에 new article 게시글이 하나 생성이 될 때마다 이 last id 값이 1씩 증가한다면 이 나중에 몇 번 글까지 썼냐 라고 물어보면 마지막 것만 나오면 되죠. 여기서는 4번만 나오게 하면 되고요.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 방법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화 방법은 많아요. 그냥 단지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본인이 뭐 나는 이렇게 하면은 더 뭐 효율적일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방법 쓰셔도 됩니다. 방금 얘는 지금 생성자 스태틱이랑 스태틱 변수랑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뉴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가죠. 여기가 실행이 될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생성자 얘 때문에 실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뭐 이번에는 아이디가 아니라 렌지데이트를 한번 봅시다. 세팅이 잘 됐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날짜값도 밖에서 받아오겠다 하면 굳이 뭐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처럼 뭐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출석 처리하고 5 13 13 13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결과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1, 2, 3, 5 이렇게 나오죠. 자, 위에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요 세 가지 뭐가 실행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실행이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실행이 돼요? 바로 얘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객체는 id가 5로 넘어갈 거고, 뭐 날짜, 시간 여기로 넘어가서 저장이 되겠죠. 그대로. 그래서 뭐 어디로 뭘 넘겨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처럼 만들어진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렇게 해도 여기서 어차피 다른 애한테 넘기니까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차곡차곡 넣을 수 있어요. 저기도 인자 넣어주면 그러면 저거 어디요? 이번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요? 네. 여기다가 인자를 넣어주면 형태가 맞는 이걸로 찾아가죠. 만약에 이번에 실행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는 실행이 안 되고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은 4개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순서대로 넣을 수 있지만 5개째부터는 불가능하다 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또 늘려줘야 돼요. 아까랑 같은 문제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하는데 4개까지만 가능하면은 뭐 5개째부터 쓰려는 사람이 못 쓰겠죠. 그러면 이제 서버에 글 하나 더 쓸 자리 늘린 다음에 뭐 이렇게 늘린 다음에 다시 껐다 키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자동으로 그 관리를 하되 비슷한 문제 마주쳤어요. 사용자가 글을 몇 개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일정량 정해 놓는 게 안전하진 않죠. 위험하죠. 뭐 100개를 뚫었다고 합시다. 이거 많을까요? 아까 글 번호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뭐 글 번호 보면은 많아요. 파악해야 하는 건 이제 얼마나 쓸지 모른다는 거랑 이제 스태틱 생성자랑 객체 생성할 때랑 인자 있을 때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배열 형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